TBC 스포츠 계명문화대학교 총장배 볼링대회 2인조전 결승 경기 선수 소개입니다. 예선 1위로 올라온 팀이죠. 유성볼링장 300클럽의 송유정, 조이재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세븐아이스 볼링장 이야기 클럽의 조재훈, 추정우 선수고요. 네, 그리고 질량볼링장 더삽 클럽의 김성춘, 박상수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앞선 4위 결정전에서 중후반부에 무섭게 스트라이크를 몰아치면서 세븐아이스 볼링장 조재훈, 추정우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김성춘, 박상수 선수는 4위 팀과 접전을 벌이다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위의 실력으로 이렇게 또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더삽 클럽의 김성춘 선수가 첫 프레임을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진출한 네 팀의 네, 9개 핀. 객관적인 사실로만 본다면 질량 더삽의 두 선수가 가장 우승에 확률적으로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많은 시합의 경험도 있고 또 수상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투구한 김성춘 선수는 저희 TBC 볼링 올해 3월에 개인전에 준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는 개인전에서 또 준우승, 왕중왕전 2인조전 준우승. 그렇죠. TBC 볼링에 출전해서 입성 사례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팀의 입장에서 보면 유성 300클럽 이렇게 처음 나오는 선수들 그리고 최근에 경기를 같이 많이 안 했던 선수들이 오히려 본인들을 더 긴장시킬 수 있는 저희가 1라운드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긴장감이 좀 현실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TBC 볼링 첫 출전한 팀이에요. 유성 볼링장 300클럽의 송유정 선수인데요. 네. 첫 프레임. 네. 일단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송유정 선수는 구력은 5년 된 네. 선수고요. 그리고 오늘 15파운드의 볼로 투구하고 있습니다. 첫 출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처음 투구하는 동작을 보게 되고 타 팀들도 처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투구 스타일로 투구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결승전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처음이라는 것들도 좀 상대를 긴장시키게 만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네. 앞선 4위 결정전에서 무섭게 스트라이크를 몰아치면서 결승에 진출한 이야기 클럽의 조재훈 선수 첫 프레임. 네, 9개 핀. 조재훈 선수는 구력 15년의 선수고요. 2년 전 4월 TBC 볼링 2인조전에 출전해서 우승했던 기록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지금 다시 2년 만에 2인조전 우승에 도전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선수의 오른쪽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조재훈 선수는 투구 동작이 마지막 순간에서 순간적인 힘을 주는 파워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가 얼마 정도 구부렸던 옆구리가 펴지는지도 저희가 측면에서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동작들이 좀 일관성 있게만 또 나와준다면 또 오늘 우승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릴리즈 동작에서 리프팅을 통해서 이제 힘을 좀 더 주게 네. 되는 거죠. 네. 파워를. 그럴 때 또 몸을 함께 사용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아닌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네. 자, 이번에 박상수 선수의 2프레임. 볼을 교체를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군요. 박상수 선수는 구력은 30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의 볼로 투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2인조전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던 기록 있는 선수고요. 네. 1년 만에 다시 그렇죠. 2인조전 우승에 도전합니다. 박상수 선수 역시도 처음 TBC 볼링을 출전할 때부터 굉장히 존재감을 저희에게 보여줬던 첫 그랬었죠. 경기부터 굉장히 네. 좋은 성적을 만들어줬던 선수였습니다. 네, 이번에 첫 출전이죠. 역시 300클럽의 조이재 선수 2프레임. 더블우드.
8개 핀이 넘어갔습니다. 조이제 선수도 구력이 30년 된 선수고요. 네. 오늘 15파운드의 볼로 투구하고 있습니다. 자, 조이제 선수 좀 전에 초구 동작을 저희가 슬로우 모션으로 만든데요. 제가 좀 전에 그 볼링에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을 움직여주는 놓쳤네요. 다운 타이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긴장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지막 릴리즈 타이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운 타이밍에 조금 오류가 생기면 저렇게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 아주 쉬운 스페어도 놓칠 수 있죠. 네. 이번에 다시 이야기 클럽의 추정우 선수예요. 굉장히 낮은 셋업 자세를 취하고 투구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9개 핀, 2프레임. 자, 바닥이 조금 미끄러웠나요? 마지막 릴리즈 동작에서 조금. 지금 만약 TV 채널을 돌리다가 이 또 어프로치 동작을 보고 저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 또 이 팀이 우승을 하면 또 저것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또 뭐 동호인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동작, 볼링의 동작들이 꽤 많죠. 네. 이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론 중에서 각자 본인에게 맞는 이론을 하나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추정우 선수가 하는 이 동작은 추정우 선수에게 가장 적합한 동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구력이 30년 된 선수이기 때문에 네. 30년 동안 볼링을 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투구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투구 그래서 동작이. 뭐 김성춘 무턱대고 선수. 따라는 네, 하지 않는 것이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프레임에서 박상수 선수의 오늘 가장 유쾌한 네. 주어예요. 박상수 선수의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3프레임의 스트라이크를 연결시켜주는 김성춘 선수. 자, 저런 과정들이 상대 팀들에게 뭐 결과적으로 스트라이크도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두 선수가 나누는 대화라든지 저런 액션들이 굉장히 웃는 네. 모습이 보기 좋네요. 네, 그렇죠. 네. 또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송유정 선수 앞선 첫 투구에서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었고요. 3프레임. 이번에 역시 조이제 선수와 마찬가지로 더블우드가 됐어요. 8개 핀. 송유정 선수 뭐 본인이 바라는 스트라이크는 나오지 않았지만 첫 프레임에도 그렇고 3프레임에도 그렇고 끝까지 본인의 볼 반응에 집중을 해서 남아있는 핀들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집중하는 좋은 습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볼 반응을 끝까지 살펴야지만 레인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다음 프레임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늘 저희가 강조했던 네. 부분인데요. 일단 송유정 선수 네. 더블우드 깔끔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스페어인데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세븐나이스 볼링장 이야기 클럽의 조재훈 선수 3프레임인데요. 자, 조재훈 선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에 파울을 만드는 동작을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지, 얼마나 세게 할 것인지,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볼 반응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 끝까지 넘어가지. 중심을 정말 잘 잡는군요, 핀이. 아쉽게도 넘어가지 않았네요. 네. 네. 저 세워져 있는 볼링 핀이 저희 뭐 성인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서 무릎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축을 세워서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중심을 잘 잡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심을 너무 잘 잡는 네. 바람에 9핀 다운이 됐고요. 네. 구력 15년의 조재훈 선수의 세 번째 프레임. 자, 3프레임까지 더삽 클럽은 79점, 300 클럽은 61점, 이야기 클럽은 57점.
더사클럽이 79점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뭐 스트라이크 하나면 언제든지 또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아직 초반이어서 얼마나 또 이 경기를 유지해 가느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선수인데요. 4프레임. 10번 핀이 빠지지 않는군요. 9개 핀. 오늘 경기는 1라운드, 2라운드 두 경기 역시 다 뭐 처음 나온 선수도 있고 뭐 최근 시합을 많이 하지 않았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현장에서 굉장히 게임이 중반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맴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네. 네, 10번 핀 처리가 됐습니다. 앞선 2인조전 4위 결정전에서도 중반까지 5프레임까지는 굉장히 어느 팀도 치고 나가지 못하고 아주 비슷비슷하게 점수를 이어가다가 이제 중반부터 점수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네, 조이제 선수 4프레임. 300클럽은 송유정 선수의 여성 볼러로 네. 5점의 핸디캡 점수가 있습니다. 조이제 선수 2프레임에서 본인이 보여줬던 다운 스트라이크. 타이밍보다 조금 빠른 다운 타이밍으로 전체적인 박자를 맞추는 4프레임이었어요. 그렇다면 조이제 선수가 2프레임 때는 좀 긴장해서 다운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마지막에 볼을 놓아주는 저 릴리즈 타이밍을 결국은 영향을 주는 것이 처음 다운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빠르게 캐치를 해서 4프레임의 스트라이크를 만든 조이제 선수였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을 또 남은 프레임에서 얼마나 유지해 그렇죠. 가느냐가 네.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추정우 선수, 구력 30년의 추정우 선수 4프레임. 네, 9개 핀. 저희가 바뀐 커런트 프레임 스코어링 점수 계산 방식에서는 스트라이크 개수가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스트라이크를 연결시키는 것도 물론 뭐 연결시키면 좋겠지만 일단 개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경기가 펼쳐지는데 네. 아직까지 4프레임 진행되는 동안 이야기 클럽에서만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네, 10번 핀. 네, 4위 결정전에서는 정말 스트라이크를 5개를 몰아치며 일단 그렇죠. 결승에 진출했는데 아직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 클럽. 자, 저희 TBC 스포츠는 엘리트 선수들이 주로 나오는 경기라기보다는 동호인들을 위한 또 시합인데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나온 선수들은 순수 동호인들, 그래서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동작들을 지금 선수 개개인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성준 선수. 박수 그리고 박상수 선수도 두 주먹을 불끈 네. 높이 드는 모습인데 기분 좋게 또 그렇죠. 하이파이브를 하네요. 저희가 그 선수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적인 훈련 코칭을 하는 선수들이 보여주는 조금은 뭐 정령된 동작보다는 저희 동호인 선수들은 각기 다른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네. 준비를 했나요? 네, 분위기가 세 팀 그렇네요. 중에 지금 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선수 모두 다 다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타이밍도 다 다르고 템포도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송유정 선수 5프레임인데요. 네, 좋습니다. 역시 네, 조이제 선수의 스트라이크를 연결시키며 더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유정 선수. 자, 이런 과정들이 양 두 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송유정 조이제 선수가 중반 후반으로 갈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긴장감을 주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두 명이 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가진 그 유리한 점을 얼마나 끝까지 네. 잘 또 끌고 갈 수 있을지. 지금 조재훈, 추정우 조가 이제는 좀 스트라이크로 또 이어갈 법할 만한데 중반에 왔거든요. 5프레임 역시 또 9핀 다운. 조재훈 선수도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힘의 강약이라든지 빠르기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 선수는 굉장히 많이 느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수가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제가 볼 땐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았을 때 본인의 스윙의 강도로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박상수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박상수 선수의 투구 모션을 보면 또 박상수 선수만의 투구 동작을 가지고 있어요. 소목 보호대를 착용을 하지 않고 투구를 하는 선수들 중에서 백스윙에 갔을 때 공이 최고 높은 지점에 갔을 때 손목을 푸는 선수도 있고 손목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수도 있는데요. 박상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 풀었던 손목을 다시 공을 릴리즈해주는 타이밍에 또 커핑하는 동작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또 전체적인 스타일은 똑같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또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볼링 중계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볼링에는 정답이 없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에게 가장 맞는 투구 동작과 자세를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그게 가장 본인이 원하는 스코어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6명의 선수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구력을 유지하는 동안 자리 잡은 그런 투구 동작들입니다. 그렇죠. 네. 맞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조이제 선수 수많은 것들 터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거죠. 첫 출전한 지금 팀이 무섭게 지금 중반부터 이제 치고 나가고 있어요. 네. 조이제 선수 저희가 지금 만약에 그 경기를 뒤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이 프레임의 투구 선수가 조이제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다운 타이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군요. 조이제 선수가 이 프레임 때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본인의 다운 타이밍 그때 더블우드를 놓쳤거든요. 그렇죠. 네. 처음으로 오픈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4프레임부터 완전 다른 선수가 돼서 지금 투구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우 선수의 6프레임인데요. 다행히 두 핀이 더 지금 넘어가면서 이런 9개 핀. 과정들이 추정우 선수가 지금 굉장히 볼을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상체가 이렇게 자세가 낮을 수밖에 없고 저런 동작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본인에게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상이나 힘듦이 없겠지만 만약에 저 동작을 한번 흉내내 보면 굉장히 우리는 허리가 아프다든지 등에 무리가 가겠죠. 저 동작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은 그래서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동작으로 볼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건 또 반복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또 저 자세가 선수에겐 또 굉장히 그 결과를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야기 클럽은 6프레임까지 계속 9핀 다운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애가 탈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라이크에 나올 만한데 지금 한 핀이 계속 남고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큰 조절을 하기에는 불안하고. 그렇죠. 김성준 선수. 버키. 두 손을 벌쩍 들며 춤까지 추고 있는 박상수 선수인데요. 앞선 4위 결정전에서는 좀 뭔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성춘 선수를. 자, 이런 것들이 팀워크,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 터키까지 이어가고 있는 김성춘, 박상수조. 계속 리드는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송유정, 조이제 첫 출전한 이 조가 지금 또 터키로 바짝 비쫓고 있어요. 7프레임. 이 보십시오. 멋집니다. 호배갑니다. 아니 첫 출전한 팀 맞습니까? 처음 출전하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본인들이 가진 실력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본 사례로는. 그렇기도 하고 스트라이크도 멋졌지만 긴장이 되고 본인의 경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저렇게 끝까지 서 있기가 처음 나온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이런 카메라든지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본인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는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송유정 선수. 그러다 보니까 조이제, 송유정 이 조가 지금 4개째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수 조가 긴장하겠는데요. 이번에 조재은 조도 따라가야죠. 7프레임. 또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네요. 지금 9핀 다운만 7프레임
개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볼을 교체를 해서 투구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관성을 늘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조재훈 선수를 이렇게 보면 어프로치 동작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근력이 좋은 선수로 보여지죠. 네, 근데 스트라이크가 집중력도 왜 이렇게 안 좋고. 나올까요? 하지만 마지막에 선수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할 때 그 파워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켓팅이 되어서 10개 핀을 넘어뜨리고 또 그 파워를 만드는 동작에서 그 선수 본인이 자꾸 조절을 하게 되죠. 빨랐다가 느렸다가 강했다가 약했다가. 그러네요. 오늘은 앞선 4위기 그 부분 결정전에서는 때문에 네, 스트라이크를 이용한 놓치고 이유가 있지 않나. 마지막 네. 그 파워를 만들어주는 게 일관성이 있었다면 이번 결승전에서는 조금 일관성이 부족했다. 그렇죠. 네. 아마 본인이 느낄 거예요. 네. 네. 박상수 선수인데요. 8프레임. 지금 더 이어갈 수. 네, 역시 포베가 4개째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유연한 손목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백스윙에서 손목을 완전히 풀었다가 다시 공 밑으로 중략지를 집어넣으면서 공의 회전을 만들어주는 또 포지션을 딱 만들어서 공을 놓아주는 것을 순간적으로 멈추지 않고 이뤄내는 지금 박상수 선수죠. 굉장히 네.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죠. 정말 오늘 결승전다운 결승전을 네.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팀이 포베가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조이제 선수 8프레임인데요. 따라가려면 5개째 스트라이크 나와. 좋습니다. 5개째 스트라이크를 쳐주는군요. 네. 와. 조이저 선수 네. 지금 구력이 얼마나 됐죠? 구력이 30년의 30년이에요. 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선수가 다운 타이밍을 하는 과정인데요. 무거운 공을 들고 있던 오른팔을 굉장히 서서히 풀어서 다운 타이밍을 하면서 박자를 맞춰주는 정말 다운 타이밍을 정석으로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30년의 구력 동안 또 이렇게 만들어진 네, 저는 본인에게 최적화된 예전에 한 몇 달을 연습해도 잘 안 됐던 동작 같은데요. 어려운 동작이군요. 추정우 선수 역시 30년 구력에 오늘 네. 30년 구력인 선수가 3명이 있군요. 결승전에 8프레임이었는데요. 7개 필.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프레임은 2프레임. 이야기 클럽은 지금 쫓아갈 동력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금은 눈에 띄는 동작을 한다는 것은 네. 그만큼 더 추가적인 연습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우 선수가 방금도 놓쳤지만 네. 뭐 게임 수가 증가된다든지 하면 조금 또 체력적인 문제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동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상체도 많이 숙이고 그렇죠. 굉장히 네. 아래쪽에서 지금 셋업 네.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네. 경기 수가 많아질수록 그렇죠. 몸에 무리가 올 수 조금은 있다는 불리할 거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김성춘 선수 9프레임. 네, 지금 4개째 스트라이크를 어머, 이번에 회전이 걸리지 않았어요. 네. 그냥 백핸드에서 그대로 직진해 버렸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방금도 보면 선수가 생각한 타이밍보다 볼이 공에서 빨리 흐름으로 해서 김성춘 선수가 그걸 눈치채고 순간적으로 공을 좀 잡긴 했지만 이미 공이 떠나서 지금 너무 많이 중요하다는 회전이 많이 걸 너무 많이 손실됐습니다. 의식을 해서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실수성 투구를 하지 않을 네. 선수인데 6개 핀이고요. 남아있는 4핀은 잘 처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지금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는 박상수 선수의 모습인데요. 일단 234점. 지금 9프레임에서 순위가 바뀔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일단 300클럽 송유정 선수가 투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1위와 2위 팀이 불과 7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7프레임, 8프레임까지. 저희가 매번 새로운 팀이 있나요라고 걱정이 되는데 이번 뭐 역시도 또 네. 새로운 팀이 그러네요. 새로운 강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송유정 선수 9프레임에서 8개 핀. 방금도 송유정 선수의 볼 반응을 보면 뭐 크게 다른 라인으로 투구가 되었던 건 같지 않지만 백엔드에서 공의 움직임 반응이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뭐 레인이 변화했거나 아주 미세한 그 자리 이동으로도 마지막에 백핸드 지금 볼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레인이 보여줬습니다. 뭐 다행히 지금 한 프레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력 5년의 송유정 선수가 오늘 결승전에 보여준 경기는 대단한 거죠. 네. 네. 아쉽네요. 네. 하지만 조이제 선수가 박수를 쳐주면서 또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쉽게도 두 핀 가운데 한 핀을 놓쳤어요. 네. 이런 지금 경우는 따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네. 송유정 선수 네.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습니다. 초구에 아마 마음이 묶여 있었을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대가 실수성 투구를 했기 때문에 네. 기회가 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미 5개의 스트라이크를 연결을 시켜놨고 네. 근데 그렇군요. 일단 오픈 프레임이 됐고요. 9프레임. 조재훈 선수. 네. 이제서야 바라고 바라던 스트라이크가 네. 나왔습니다. 지금 첫 스트라이크예요. 이야기 클럽에서는 9프레임에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조지훈 선수의 동작에 문제가 있거나 네. 레인을 리딩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볼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작을 얼마나 그날 레인과 맞게 볼과 맞게 일관성 있게 표현되느냐에 조금의 오류만 발생하면 좀 일관성이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뒤늦게 이제 9프레임에 와서야 7프레임을 만들어냈고요. 네. 마지막 추정우 선수. 네, 10프레임이었는데요. 8개 핀. 정말 그 세븐나이츠 이야기 클럽의 그 한 경기 이 점수 내용을 보면 정말 선수를 지치게 하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지치는 경기를 했을 차라리,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뭐 미스 프레임보다는 스플릿이 나거나 오히려 이러면 좀 덜할 네, 텐데. 오히려 계속 9개 커버가 선수들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그 점수 구성인데 얼마나 아마 두 선수는 애가 탔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앞선 4위 결정전의 실력으로는 우승에 도전할 만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조재훈, 추정우 선수. 하지만 7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네. 9핀 다운만 그렇습니다. 이어가면서 굉장히 지치게 한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제 마지막 조이제 선수 10프레임. 이렇게 되면 9프레임이 더 아쉽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라이크로 장식을 했는데요. 250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송유정 조이제 조가 TBC 볼링의 첫 출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어요. 좀 많이 속상한가 봐요. 송유정 선수. 그렇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속상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프레임에서 뒤집을 수 있었거든요. 자,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한다고 19점을 가져가면 또 점수 차이가 많이 일단 나지 지켜보도록 않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네. 송유정 선수가 아마 속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상수 선수 마지막.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핀이 넘어갔고요. 지금 투구하고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박상수 선수인데요. 이렇게 되면 두 핀을 처리하면 2점 18점을 가져가게 되죠. 2점 앞서서 이기는데요. 반드시 커버를 해야 되고 커버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한 핀만 넘어뜨리면 9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승을 놓치네요. 네, 지금 점수판이 보여지고 있을 네. 겁니다. 지금 두 팀이 두 핀을 처리해야 252점, 네. 2점을 앞서서 우승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쉽지 않은 핀이죠. 9점만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프레임에서 이변이 어머.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성춘, 박상수 조가 9프레임까지는 계속 앞서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10프레임에서 순위가 뒤바뀌어 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첫 출전한 유성볼링장 300클럽의 송유정, 조이제 조가 첫 출전에 첫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2인조전 4위 결정전 결승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결승전에서 마지막 10프레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팀이 2위 팀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마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기를 보는 내내 기본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송유정 선수, 그리고 특히 조이제 선수. 최근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기본기가 잘 만들어져 있는 동호인 선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이제 선수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김성춘, 박상수조는 아쉽지만 또 멋지게 또 경기해줬던 모습도 네. 저희가 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출전에서 첫 우승까지 가져간 유성볼링장 300클럽의 송유정, 조이제 선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방송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